네, 이제 아마존 Q4 빌드스 관련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리에 계시면은 한번 1이라는 숫자를 입력을 해주시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방금 전에 이제 진행했던 Q4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과 Q4 빌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실습하는 과정에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더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 개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IDE 기반에서 어떻게 하면은 저희가 조금 더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실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겠지만 저희가 워크샵 환경에서의 IDE 구성, 요런 이제 워크샵 환경에서 어세스 코드라든지 요런 내용에 대한 실습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워크샵을 진행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어세스 코드를 이제 제공을 해드려서 템포러리한 어카운트에서 요 실습 리소스를 만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직접 저희가 현재 계정에서 리소스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세팅을 해주는 과정이 있는데 저희 이제 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저희가 고객분들이 직접 계정에서 텍스트하는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워크샵 같은 경우에도 이 아마존 Q4 비드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AWS 계정에서 ID 구성이라는 요 파트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계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 테스트할 때는 ID 기반으로 할 텐데요. 우선은 이 워크샵 기준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코드를 이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혹시나 로컬에 어플리케이션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대한 이제 링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링크에 접속하셔서 필요하신 정보를 다운받으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해당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시간이 이제 걸릴 것처럼 보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스튜디오 코드에 들어가셔서 이제 그 본인의 이제 OS에 맞춰서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CLI라든지 Git, 파이썬 같은 경우에도 아마 추후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돌리기 위해서는 파이썬도 이제 필수적으로 로컬 환경에 업데이트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썬도 해당 링크에 접속하셔서 다운받아 주시길 이제 부탁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세팅하는 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려서 제가 2, 3분 정도, 요 1시간 정도, 5시까지 이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저희가 그 워크샵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가이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WS 계정에서 ID를 구성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놓은 소스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다운 받으시고 해당 프로젝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용 AWS 툴킷을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AWS 빌더 아이디 설정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빌드 아이디 기반으로 해서 이 큐에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큐 기반으로 해서 여기 AWS 빌드 아이디로 무료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IAM 아이덴티티 센터로 들어가서 입력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요거는 추후 이제 워크샵에도 업로드를 하겠지만 무료 버전으로 저희는 오늘 실습할 예정입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 기존 코드에 의해 최적화 및 수정해서 태스크 1, 2, 3을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아마존 큐 기반으로 어떻게 AWS 관련된 서비스 그리고 관련 이제 문서들을 조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실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이제 입력을 했을 때 어떤 이제 인사이트를 아마존 큐가 제공을 해줄 수 있을지에 관련된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코드 최적화인데요. 프로젝트에서 이 아마존 큐 기반으로 기존의 소스 코드를 최적화하는 코드를 받아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원하는 형태로 변경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태스크 3는 기존 코드에서 오류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는 그런 실습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코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 월렛이라고 하는 이 어플리케이션에다가 신규 기능을 어떻게 빠르게 추가할 수 있을지
대한 이제 태스크 1과 태스크 2를 같이 한번 진행해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테스트 3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런 기능에 대해서 유닛 테스트를 어떻게 또 아마존 큐 기반으로 빠르게 생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람다 펑션에 대한 이제 디버깅을 해볼 예정인데요. 람다 코드를 돌렸을 때 오류가 발생하고 그 오류가 발생된 정보에서 저희가 그 큐 기반으로 트러블 슈팅하는 과정들을 한번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아마존 큐에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이게 아마존 큐가 잘 동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질문을 또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실습에는 저희가 이 부분을 하지는 않을 텐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빌더들을 위한 생성에 의해서 효과적인 프롬프트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Q가 제공해주는 그 정보 같은 경우에는 그때마다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대답을 해줄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차적으로 프롬프트를 어떻게 잘 작성을 하는지 그리고 그 잘 작성해준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아마존 큐에서 어떻게 잘 개발 향상성을 높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실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IDE를 설치를 하고 그 파이썬까지 설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VS 코드를 열기 전에 저희가 오늘 사용할 이 프로젝트를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 프로젝트 파일을 다운하시면 되고요. 다운하게 되면은 저는 여기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가서 기존에 이미 만들어 놓은 폴더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데스크탑에다가 우선 이렇게 생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폴더를 압축 해제를 하겠습니다. 여기 따라 있는 이제 이 명령어 기반으로 해서 폴더를 이제 압축할 예정이고요. 네. 그림에서 보신 제 바탕화면이 조금 복잡한데요. 여기서 저희가 폴더를 열게 되면은 이 폴더가 이제 하나로 퉁치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별도로 제가 폴더 하나 만들고요. 방금 전에 생성했던 이 파일들을 이 폴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가 저희가 기존에 이제 진행하게 될 프로젝트들을 다운받고 그리고 폴더로 이동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생성했던 이 폴더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렇게 좀 좌우로 하면서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새 터미널을 이용해서 가상 환경을 한번 생성을 해볼 텐데요. 요거는 복사를 하셔서 여기에 생성된 터미널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입력을 해주시면 가상 환경이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가상 환경이 생성이 된 다음에는 이 어플리케이션에 요구사항을 설치하는데요. 이것도 복사를 해서 어플리케이션이 동작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환경 구성을 해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과 같이 필요한 환경 설정은 완료를 했고요. 다시 원래 화면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용 이제 AWS 툴킷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설치해주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익스텐션에 들어가셔서요. AWS 툴킷을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툴킷에 들어가셔서 인스톨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 툴킷이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AWS 툴킷에선 아마존 Q랑 코드 히스플러 그리고 코드 카탈리스트 이런 이제 기능들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생성이 완료가 되면요, 여기에 AWS 툴킷에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 Q 플러스 코드 히스플러 그 다음에 CDK 코드 카탈리스트 이런 정보들이 아마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가 세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로 넘어가서 저희가 아마존 Q에 접속하는 그 방법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빌더 아이디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그 무료 버전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요거는 AWS 어카운트가 없어도 이제 생성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Q가 그 AWS 툴킷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요런 이제 기본적인 화면이 뜨실 거예요. Select in option to continue라는 화면이 뜰 텐데 저는 여기서 아마존 Q 플러스 코드 히스플러에서 이 빌드 아이디 기반으로 업로드를 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Proceed to Browser라는 이제 버튼이 뜰 거고요. 얘를 오픈을 하시면은 네, 요 리퀘스트 관련된 요 화면이 뜨실 겁니다. 저는 여기서 Confirm and Continue를 누르시면 되고요. 이게 옵션이 두 가지가 제공이 됩니다. 이게 AWS 빌더 아이디가 있으신 분은 여기로 사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빌더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 정보만 있으면은 그 이메일 정보 기반으로 저희가 그 밸리데이션 코드를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하나 빌더 아이디가 생성된 게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보여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셨던 이 이메일 어드레스 정보를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름을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 이메일 어드레스로 필요한 밸리데이션 코드가 입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코드를 기반으로 Next 버튼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다시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은 AWS 빌드 아이디가 생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빌드 아이디가 기존에 만들어 생성을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 AWS 빌드 아이디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이 이메일 어드레스를 입력을 하시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이 전환이 되고요. AWS Toolkit for VS Code에 대한 이런 이제 그 정착에 대한 권한 여부를 이제 물어보는 거고요. 그래서 Allow Access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네, 그림과 같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AWS 빌드 아이디 기반으로 커넥트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원래 처음에는 없었던 메뉴들이 몇 개 생성이 되는데요. 오픈 채트 패널도 있고요. 그리고 이 메뉴판을 보시게 되면은 아마 조금 있다가 그 테스트 하실 때도 이 퍼즈 오토 서젝션이라는 이 기능이 있을 텐데요. 이게 비활성화 되신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얘가 이제 오토하게 설정을 해 주셔야 여러분들께서 수동으로 코드에 대한 서젝션을 받을 이제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Q랑 코드 히스플러가 밑에 있는 기능들 보시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시큐리티 스캔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세션을 말씀드렸을 때 저희 코드 트랜스포메이션 기능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능 같은 경우에는 빌더 아이디, 그러니까 무료 계정으로는 할 수는 없고요. 그런 그 이제 IAM 기반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잠시 링크를 제가 끈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빌드 아이디 기반으로 해서 이제 아마존 Q를 활성화한 부분이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온보딩 과정인 이제 태스크 1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클라우드 개발 키드 익히기에서요. 저희가 Q 채팅창에 다음과 같은 이제 프롬프트를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DK가 무엇인지, 뭐 클라우드 디벨롭먼트 키트가 뭔지, 아니면 여러분들께서는 관심 있으신 서비스에 대해서 입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입력을 하시는 과정은 여기 밑에 아마존 Q라는 정보가 있고요. 요 기반으로 여기에다가 이제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은 아마존 Q가 CDK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이제 그 정보들을 생성을 해서 알려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개발을 진행하다가 AWS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서 궁금하시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그냥 입력을 하시는 것만으로도 별도로 뭐 웹서빙을 할 필요가 없이 바로바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보딩 세션은 이런 비슷한 내용입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서비스에 대한 정보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요 이제 그 실제 코드 기반으로 이 코드에 대한 구성 요소를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ID에서 이 원래 스택 파이썬이라는 이 파일을 한번 좀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정보인데요. 요 내용을 아마존 Q에다가 한번 복사를 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CDK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요 코드 기반으로 이제 어떤 이제 구성 요소가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개발자분들의 코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아마존 Q 기반으로 조금 더 손쉽게 우리가 익숙한 이런 자연어 기반으로 소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런 이제 실습 예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해당 요소뿐만 아니라 이 코드 자체를 그 아마존 Q에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동일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 월렛의 컨트롤에 미즈조라는 이제 mizzuro.python 파일이 있는데요. 요거를 send to Amazon Q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보시면은 저희가 explain도 있고 refactor가 있고 fix, optimize 그리고 send to prompt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explain을 할 예정이고요. explain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해당 소스 코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자연어로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정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소스 코드가 진행하고 있는 그 각 펑션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실제로 코드를 한번 최적화해 볼 예정인데요. 미조 아까 보여드렸던 해당 파일 기반으로 저희가 이 최적화를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아마존 Q한테 추천을 좀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원래 파이썬으로 들어가서 여기 요 validate payload라는 이제 펑션이 있거든요.
이 펑션을 이렇게 복사하신 다음엔요. 우클릭을 하시고 Send to Amazon Queue에서 얘를 Optimize라는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Q가 이제 다양한 옵티마이즈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요 딕셔너리를 사용을 해라라는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복잡하게 되어 있던 해당 정보도 조금 이제 그 밸리에이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좀 간결화된 이제 코드를 만들어 줬는데요. 그래서 요거를 최적화된 정보를 한번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요거 변경을 하기 전에요. 저희가 기존에 있는 코드가 문제가 없이 잘 동작되고 있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코드 최적화 밑에 제일 밑에 요 최적화 검증이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단위 테스트 실행할 수 있는 코맨드를 복사를 하셔 가지고요. 여기 터미널에다가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보시는 것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 현재 테스트 코드는 다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펑션을 저희가 최적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주석 처리를 해줄 거고요. 주석 처리된 기반으로 여기에 하나씩 이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걸 다시 한번 돌려볼 거고요. 네, 최적화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기존 코드에 비해서 아마 훨씬 더 이제 심플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각 변수마다 이제 딕셔너리 형태로 코드를 추천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아마 그 테스트 해보시게 되면은 똑같은 소스지만 이거에 대해서 옵티마이즈를 클릭을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받으시는 추천 코드에 대한 정보들은 아마 다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LLM의 어떻게 보면은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똑같은 내용을 검색을 하더라도 제공받는 정보는 다르고, 저희는 그 제공받은 정보들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이제 코드를 최적화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작성하고 받아준 정보를 기반으로 어떻게 더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 아마존 Q 기반으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약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테스트를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적화 구현을 하는 과정에서 원래 저희는 이제 딕셔너리도 추가를 할 예정이었지만 아마존 Q가 한 번에 딕셔너리가 추가가 된 샘플 코드를 제공을 해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 최적화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 지을 거고요. 기존 코드에 대한 수정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DynamoDB 원래 레파지토리라는 이제 파이썬 파일을 기반으로 해서 이 find 메소드에 대해서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미리 판단을 해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send prompt로 해서, 프롬프트는 이제 우선 이번 실습에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Q가 또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을 제공을 해줄 텐데요. 그 내용을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드로 다시 돌아오셔서요. 여기에 저희가 이 원래 밑에 레파지토리가 있고요. 레파지토리 밑에 DynamoDB 원래 레파지토리라는 이제 파이썬이 있습니다. 파이썬 파일이 있고요. 여기에서 find라는 이제 요 함수가 있는데요. 얘를 이제 send to Amazon Q 해서 여기에 send to prompt를 할 예정입니다. prompt를 하게 되면은 Q 밑에 여기에 prompt를 입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에 저희가 이제 프롬프트 예시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복사를 하셔가지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Q는 해당 소스 코드 기반으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를 좀 제공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템에 대해서 find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뭐 예외 처리해 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이제 정보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저희는 일단 워크샵 기반으로 해서 요 ID 필드에 대한 검증을 추가하는 이제 코드 샘플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요 프롬프트를 하나 이제 복사를 해서 입력을 해볼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추천해주는 몇 가지 이제 코드 기반을 해서 저희가 수정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키에서 나왔던 거 기반으로 네, 요거는 이제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밑에 있는 코드랑 동일한 거고요. 위에 결국에는 이제 필요한 아이디에 대해서 만약 얻게 되는 경우에는 요 정보를 오류 처리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코드로 예외 처리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 사항에 대해서 요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는 여기에 있는 프롬프트를 복사를 하셔가지고 터미널 창에서 똑같이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이 되는데요. 우선 시간상 관계로 이 오류에 대해서 잡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왜냐면은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코드에 대한 추천 같은 경우에는 해당 이 코드에 대해서만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 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그 테스트 코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존 Q가 현재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테스트 코드랑 그리고 요 리파지토리 아마존 Q에서 제공해주는 그 소스 코드를 두 개를 다 동시에 같이 보면서 요 이제 작업되는 내용들도 같이 수정을 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요 Q가 똑같은 프롬프트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주는 소스 코드에 대한 추천 사항이 아마 많이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추천 사항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소스 코드를 조금 더 이제 편하게 변경해주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기존 코드에 대한 이해, 그리고 최적화, 그리고 수정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기존 코드를 신규 코드를 작성해주는 부분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수동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오토 이제 하게 진행하는 방법도 있는데 혹시나 만약에 오토가 활성화되지 않으면은 이 옵션 C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코드를 수정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옵션 플러스 C라는 이제 키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코드에 대한 이제 추천 사항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키 자체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Q랑 코드 히스플러가 제공해주는 코드에 대한 추천 사항을 확인 버튼은 탭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레코멘데이션에 대해서 좌우 기반으로 선택 사항을 이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공해주는 코드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ESC 버튼 클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백스페이스로 뭐 이렇게 버튼을 클릭하셔서 리젝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이제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이제 코드 히스플러 이 프로젝트에서 코드 히스플러의 베직이라는 폴더 밑에 example1이라는 요 파일이 있고요. 그래서 얘를 저희가 엔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 밑에 아까 보신 것처럼 요 퀴드 히스플러가 요 버튼이 이제 활성화되고요. 얘는 말 그대로 이제 오토하게 이제 추천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코드를 추천받았고요. 만약에 이 코드가 제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게 되면 좌우 버튼을 기반으로 조금 더 정보들을 이제 제공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얘를 셀렉트를 하고자 했을 때는 탭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이제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똑같이 네 이렇게 코드들을 제가 추천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간단한 코드 익스플러 아마존 Q 기반으로 그 주석 기반으로 이제 코드를 이제 추천받는 그런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하나 더 이제 그 example 2를 보시게 되면은 얘는 이제 주석을 이제 아마존 Q가 인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식받았던 추천받았던 코드 기반으로 저희가 굉장히 손쉽게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저희 바로 태스크 1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추후 기회가 되신다면은 이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기반으로 아마 조금 더 수행을 해보면 더 재밌을 것 같고요. 이번 이제 실습에는 시간상 관계로 일단 프롬프트 기반으로 어떻게 그 코드를 받아오는지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코드를 이제 기능을 만들 건데요. 하나는 전자지갑의 총 거래수를 가져올 수 있는 기능이랑 그리고 사용자가 전자지갑에서 거래를 필터링할 수 있는 이 기능을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원래 모드 원래 파이썬 원래 모드 이 원래 요 이제 파이썬 파일을 오픈을 하고요. 여기에 신규 기능 두 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능을 추가할 텐데요. 프롬프트는 다음과 같이 이 주석을 이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코드 익스플로러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주석 기반으로 저희가 그 코드들을 추천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 이렇게 주석을 이제 입력을 해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코드를 저희가 추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요 기존에 좀 추천해줬던 코드가 마음에 안 들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좌우로 하면서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잠시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기능은 굉장히 심플하게 구현을 했고요. 다음은 거래 내역 필터링에 대한 기능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대로 한번 복사를 해볼 예정이고요. 네,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코드를 추천해주고요. 이렇게 신규 기능 하나, 펑션을 바로 생성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또 새로운 기능을 더 빠르게 출시하기인데 기존의 이제 태스크 1에서는 저희가 이 주석 기반으로 해서 테스트를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Q에다가 물어봐서 저희가 신규 기능을 이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폴더는 이 월렛 컨트롤러 리스트 월렛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리스트 폴더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런 이제 펑션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 저희가 우선은 이제 코드 익스플로러 기반으로 코드를 제안받고요. 이렇게 로그에 대한 이제 레벨을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이렇게 또 다이나모DB 클라이언트랑 테이블에 대한 또 레파지를 받을 수 있는 펑션을 새로 만들었고요. 네, 이렇게 또 리스트를 받아올 수 있는 펑션을 새롭게 추가를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람다 함수 핸들러 펑션을 만들 예정이고요. 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작업을 심플하게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위에 만들었던 이 코드들에 대해서 이 테스트 코드를 이제 자동으로 완성할 수 있는 그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테스트 월렛.python 요 파일을 오픈할 거고요. 이 월렛 모델 밑에 여기 테스트 월렛이라는 요 파일이 있고요. 여기에 저희가 주석을 하나 생성할 텐데요. 요 내용은 이제 그 탑업이라는 요 펑션에 대해서 테스트 코드 작성해 달라라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또 테스트 코드를 손쉽게 생성을 했고요. 다음에는 요 큐에다가 한번 테스트 코드를 좀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프롬프트를 복사를 하셔서요. 큐에다가 질문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이 요 코드를 제공을 해주는데요. 저 여기서 위에 것만 복사를 해가지고 아래다가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는 것 같이 방금 전에 생성했던 두 가지 펑션에 대해서 하나는 코드 익스플로러의 주석 기반으로 테스트 코드 생성하는 방법이랑 그리고 아마존 큐한테 자연어 기반으로 테스트 코드를 생성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저희가 모두 실습을 했는데요. 이게 잘 동작이 되는지 한번 네, 저희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테스트하는 거는 똑같이 이제 저희가 파이 테스트 기반으로 해서 돌리면 되고요. 테스트에 유닛의 모델의 테스트 원래 파이썬입니다. 네, 이렇게 돌리면은 기존에 신규 개발했던 펑션과 그리고 저희가 자동으로 생성했던 이 테스트 코드가 모두 다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이제 빠르게 좀 테스트를 이제 진행할 수 있는 과정을 보게 됐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IDE에서 저희가 테스트를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트러블 슈팅을 해주는 과정을 보여드릴 텐데요.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러블 관련된 내용은 저희 태스크 1은 이제 콘솔에서 Q에 대한 채팅을 하는 건데 우선은 이제 태스크 2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쉽게도 아마존 Q 람다 디버깅은 US 웨스트 2 리전에만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US 웨스트 2 리전에서 람다 펑션을 만드는 것을 이제 권장드립니다. 이 워크샵 같은 경우에는 그 람다 펑션을 만드는 그 과정까지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이제 코드는 람다 펑션에 대한 코드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람다라는 이제 코드가 있고요. 여기서 저희는 요 데이터 어널리시스 펑션 요거를 한번 람다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복사를 하셔가지고요. 저희가 IDE가 있는데 람다에 들어가서 펑션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뭐 테크 펑션이라고 하나 만들 거고요. 런타임은 파이썬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파이썬으로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생성되었던 이 코드를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람다 데이터 어널리시스 펑션이라는 이 기존에 이미 만들어 놓은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트러블 슈팅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보를 올린 다음에 얘를 디플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람다를 한번 테스트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스트라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오류가 발생이 되는데요. 이 오류가 발생되는 거에서 이 트러블슈트 위스 아마존 Q라는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 트러블 슈팅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는데요. 여기 분석을 보시게 되면은 이 펑션 같은 경우에는 요 판다스 모듈이라는 요 이제 그 모듈이 없어서 오류가 나는 거라고 이제 분석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 help me resolve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들을 제공을 해줄 텐데요. 만약에 이 코드에 대해서 조금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은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 저희가 요 그 문서 그 워크샵 링크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제 필요한 그 분석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질문을 프롬프트 기반으로 해서 또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 레졸루션을 일단은 복사를 하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이제 펑션에 들어가셔서 이 pandas.라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이제 추가를 해주면 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해서 Q에다가 한번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판다스 이제 정보를 임포트를 해야 되니까 얘를 람다 레이어에다가 어떻게 이제 추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이 콘솔 창에는 암바존 Q에 문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내용 기반으로 한 번씩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람다 콘솔에서 이제 레이어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레이어를 선택하고 여기에서 Add a Layer라는 버튼을 클릭하신 이후에 AWS 레이어에서 요 AWS 람다 파이썬 판다스라는 요거를 선택을 하고요. 버전은 최신 버전으로 해서 이제 Add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테스트 탭으로 돌아오셔서 변경된 내용으로 테스트를 한 번 더 할 텐데요. 네, 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된 거를 다시 똑같은 프로세스로 암부존 Q에 트러블슈트 관련된 분석을 진행해달라고 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Help Me Resolve라는 이제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에서 여기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S3 버킷이라는 environment variable을 지금 확인할 수 없다라고 오류를 분석된 결과를 제공을 해주고 있었고요. 네, 여기서 저희가 environment variables라는 이 항목에서 추가를 해줘야 된다라고 레졸루션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environment variable 들어가면 되고요. 근데 이제 코드에서 보시면은 저희가 요 이제 버킷에 대해서 정보들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제 data.csv라는 요 내용이 이제 필요한데요. 꼭 이거 아니더라도 저희가 S3에 들어가 있는 아무 정보나 받아와서 CSV로 파일을 변경해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 config 여기에서 저희가 environment variables라는 항목에서 configs랑 그리고 object 두 개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은 설정만 먼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object. 네. 그리고 S3는 아무 S3나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셨던 아무 S3 버킷이 다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백업에다가 기존에 이미 약간 뭐 CSV 파일 아무거나 생성해서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 data.csv 요거를
파일로 만들고 빈 빈 파일 하나 만들었고요. 빈 파일을 여기다가 하나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에 이제 그 URL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이 폴더에 입력을 하셔서 이제 S3 정보들을 받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S3 버킷에는 제가 방금 전에 업로드를 했던 이 버킷에 이제 이름을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는 방금 전에 임의적으로 생성해서 올려놓았던 이 CS 파일을 올려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 로컬 환경에 제 AWS 어카운트 환경에서 구성을 해준 S3 버킷과 거기에 올려놓은 오브젝트의 이름인데요. 이 정보는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셨던 S3에 관련된 정보들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세이브 버튼을 클릭을 하고요. 요 클릭된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돌려보겠습니다. 네, 오류가 나는데요. 타임 리밋이 있다고 하네요. 일단은 타임 리밋에 대해서 저희가 타임을 조금 1분으로 여유 있게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코드를 돌려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퍼미션이 부족하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방금 전에 만들었던 S3 버킷에 대한 퍼미션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는 퍼미션을 하나 더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퍼미션이라는 탭에 들어가셔가지고요. 롤이 있는데 해당 롤에 들어가서 저희가 일단 S3 버킷에 대한 권한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리드 온리 어세스 권한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 IAM에 S3 버킷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권한 수정을 한 다음엔요. 다시 한번 또 테스트를 돌려보겠습니다. 네, 오류가 발생되어서 다시 한번 또 입력을 분석을 요청을 하게 되면요. 네,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요 펜다스 쪽에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help me resolve로 레졸루션을 요청해 보겠습니다. 네, 레졸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코드에서 이 펜다스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요 이름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요 정보 기반으로 다시 코드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저희가 요 펜더스라고 임포트를 했는데 실제로 받아오는 애는 S가 하나 더 붙은 이제 오류 코드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 Q가 정확하게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요거를 지우고 디플로이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그 CSV 요 파일에 여기 이제 empty여가지고 리드를 할 수 없다라는 이제 오류가 난 건데요. 네, 그 정보는 이제 data.csv에다가 저희가 필요한 파일을 업로드를 하고 이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약간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고자 하는 그런 과정은 이 Troubleshoot with Amazon Q 기반으로 저희가 이슈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좀 인사이트를 빨리 얻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뭐 어떻게 좀 빨리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약간 그런 내용들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 이론 그리고 이제 실습 내용은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클라우드 포메이션이 아니고요. 기존에 요 아마존 Q 같은 경우 그 Q에서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만들었던 뭐 IDP라든지 S3라든지 그리고 기존에 생성했던 Q의 그 어플리케이션을 삭제를 해주시면은 이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이 되지는 않을 거고요. 빌더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방금 전에 이제 S3 버킷에다가 별도로 파일을 하나 업로드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삭제를 해주시고 람다를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빌더스 아이디를 기반으로 해서 아마존 Q에 업로드를 어세스를 하는 부분은 그 비용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컨선은 없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다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이제 람다 펑션에 대해서는 기존에 여기에서 액션즈에서 여기 삭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삭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S3 버킷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신규로 생성이 되지 않고 기존에 사용되고 있었던 내용이라면은 이 파일만 이제 별도로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러면 이제 빌더스 관련되어서 관련된 정보들은 이제 삭제가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은 발생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Q에 크리에이션 해줬던 그 어플리케이션을 삭제를 해주시는 걸로 리소스를 삭제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저희 아마존 Q 관련된 이론과 실습을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추후에 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이제 별도로 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